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채한도 협상이 드디어 도장을 꽝 찍은 건 아니지만 인주를 묻히고 있는 정도의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 이제 상황까지 왔죠. 벌써 짧게는 한 2주 정도 셧다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부채한도 협상 상원에서 통과됐다가 하원에서 부결되고 또 엊그저께 상원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가 또 하원에서 단독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서 또 깨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영수회담 열어서 백악관에서 합의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연기되고 이런 지 벌써 한참 됐는데요. 이제 물론 상원 표결, 하원 표결 가고 대통령 사인 해야지 이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약간 17일 자정을 조금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악재 해소의 시점이 지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CBS 뉴스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미 상원 양당 원내 총무죠. 민주당의 해리 리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셧다운과 디폴트를 종료하는 이 협상안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협상안의 골자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막판에 합의를 한 거고요. 또 임시 예산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양당 지도부가 저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임시냐면은요. 이 정부 예산안, 지금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이제 이게 1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부채 한도는 2월 7일까지 연장하는 이 임시 예산안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당초보단 약간 좀 짧으네요. 원래는 이제 정부 예산안이 1월 31일, 부채 한도가 뭐 3월 말이었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정부 예산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부채 한도는 2월 7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이 타결됐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상원이잖아요. 지난번처럼 또 하원에서 좀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엔 아닙니다. 하원 존 베이너 의장, 상원의 합의안을 지지한다. 하원으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당론으로 통과시킬 생각이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이러면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전 중에 상원 표결 갔다가 바로 하원에서 표결 갈 것이다. 시장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거를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게 표결 나오고 나서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올가 있는데요. 자사 고객들은 결국 막판에 합의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조차 없었다. 라고 자랑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단기 협상안은 연말에 다시 이제 한 2주 앞두고서 또 막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 다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작년의 재정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잠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거를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태가 해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후폭풍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게 될 텐데요. 오늘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왜 이제 여기 가위가 등장을 했느냐. 국제신평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3대 신평사 가운데 사실 좀 제일 매파적인 기관 중에 하나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신용등급을 다른 데와 다르게 트리플 A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더블 A 플러스로 깎은 이런 이 매파적인 색깔을 가진 곳이고요. 자, 오늘로써 16일 차를 맞은 미 정부 셧다운의 경제적 가치는 마이너스 240억 달러로 미국 4분기 GDP의 0.6%를 그림해 보시는 대로 싹둑 잘라먹었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잃는 것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연준 베이지북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제 통상 FOMC 2주 전에 나오는 미국 경제의 뭐 건강검진 정기 결과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신중한 경기 진단을 할 때 나오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 마드리드하고 마디스는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경기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낙관론, 향후 전망에 대해서요. 셧다운과 이 부채 한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만 해결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이 시장 관점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소비자 이 대출 시장이 약간 좀 약화된 것이 감지가 됐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모기지 수요도 좀 감소를 했고 또 리파이낸싱, 우리말로 대환친다 그러죠. 은행 용어로.
좀 더 낮은 금리로 이제 이 대출을 갈아타면서 한도도 좀 늘려가지고 소비 여력을 같이 확보하는 이런 대환 대출의 수요도 역시 금리 인상 때문에 위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연준이라는 지원군은 계속 앞으로도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이런 중기 관점의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 시장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요즘에 T빌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년 미만의 미 단기 국채를 T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개인용 체크를 많이 쓰잖아요. 개인 수표를. 이제 이 개인용 수표처럼 한 달짜리 국채다 보니까 상당히 환금성도 높고, 뭐 우리나라 10만원권 자기압 수표처럼 금리의 영향도 뭐 거의 없고, 이제 이런 게 T빌인데, 미 정부 셧다운 되고 나서 2번 협상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협상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 상원 합의안이 나온 직후에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전 수준보다 뚝 떨어지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은 이 T빌, 미 단기 국채 비중을 며칠 전부터 다 삭제해버렸다, 다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받아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오늘, 어제 오늘 한 며칠 동안에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단기적으로 한 몇 퍼센트 수익을 냈겠죠. 어차피 미 국채의 금리가 뭐 부도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미 단기 국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이게 또 이 악재에 대응하는 시장 관점의 투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면서 이제 저도 뭐 지금 코스피 랠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목이 좀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적어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호의적인 언론은 아닙니다. 뭐 IMF 때도 그랬고, 경제 힘들 때마다 거의 뭐 재앙격의 이런 컬럼이나 이런 걸 내놓아서 공분을 샀던 적이 있고, 결국은 그런 게 다 이제 픽션으로 밝혀졌었죠. 이제 아무튼 3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로 매력 발산 중인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일단은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을 합니다. 코스피 1990에서 2010에라는 요 단기 저항대가 뚫리면서 이 지점이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또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 기술적 분석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가요? 기술적 분석으로 경계감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건 다 좋은데, 코스피 14일 상대 강세 지수, 이게 현재 68로 과매수라고 할 수 있는 70선에 거의 근접을 했다. 글쎄요, 어디서 뭐 구석에서 찾아내려면 저런 것도 뭐 있긴 있겠지만은요, 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14일 강세 지수, 요게 70이라는 이 과매수 국면에 근접했다는 것을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올해 연고점 행진에 대해서 조심할 단계가 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 것도 같은 게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향후 1년 동안 임직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대답한 CEO 숫자가 전 분기 대비해서 38% 줄어들었고요.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한 공통적인 전망이 향후 1년 동안 불확실성이 무시 못할 정도다. 이제 이거는 사실이죠. 뭐 연말에 가면 또 한번 부채한도 협상으로 막 복잡한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에 연준 의장 교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 나오고 출구 전략 나오고 이럴 텐데요. 이번 결과는 2012년 3분기 이후 첫 감소세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률과 조금 연관이 있겠죠. 사실 뭐 앞에서 보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도 기사지만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 정부 셧다운이 풀리면서 그동안 안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9월달, 10월 초 이런 결과일 테니까, 기간이요. 당연히 뭐 좋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핑계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중기 관점으로 봐서는요, 연준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지금의 양적 완화 기조를 풀지 못하겠죠. 임시 예산안이 이제 내년 1월 달까지니까요. 그래서 중기 유동성 측면에서는 물론 친시장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경제지표 밀렸던 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 지표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이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외국인들의 투심은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50선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이제 맞춰져 있고요. 사실 누가 봐도 오늘 같은 날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과거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이 매매 특징은 줄매수 줄매도잖아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시점에 10몇 거래일 연속 순매도 내지는 한 20몇 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유기였습니다.